예, 그러면 차이나 TV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중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양회 이슈가 오늘부터 있죠. 오늘 오후부터 이제 정협이 이뤄지고 내일 오전에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관망 흐름이 때문에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도 0.8%, 11시 기준으로 오늘 장에서도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실시간 시세 보시면 한 1.3%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회 기간 동안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얼마나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어떻게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증시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현재 상황부터 해서 어떤 매력도가 있고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좀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큰 그림에서 먼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9월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그리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의 퇴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중국 전력 발전에 투입되는 1차 에너지원의 88%가 화석 연료입니다. 재생 에너지 비율은 약 9.4% 수준이고요. 때문에 탄소 중립이란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성립을 합니다. 또한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 줄이겠다는 3065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하자면은 시진핑 주석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 누적 발전 설비 용량을 약 1,200기가와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 한 해 융기 실리콘, 진코솔라 등 국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중국 태양광 대표주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역시 중국 하면 우리 인식 속에서는 공장에 막 매연 나오고 스모그 엄청난 그 그림을 제일 처음으로 떠올리시긴 합니다만은 중국 정부 측에서도 어떤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쪽으로 사실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내에서 필수가 될 것이란 게 태양광과 풍력 잠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특히 태양광 쪽 산업의 동향은 그러면 어떤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2006년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정부가 그때부터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조금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백 개 기업이 보조금 경쟁을 하면서 난립하는 각축전이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다수의 부실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소수의 우량 기업들이 남아서 시장을 독식하는 체제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태양광 제조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 셀, 모듈, 그리고 폴리실리콘 등에서 모두 세계 1위의 생산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들의 기술적 역량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자본 집약적인 사업인데 이제 독일과 한국 등의 경쟁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이제 한국 OCI나 한화 등이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을 중단 선언한 바 있죠. 중국 기업들이 보유한 이러한 낮은 전기료, 인건비 그리고 정책적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란 강점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글로벌 태양광 산업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향후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태양광 산업에서 글로벌 입지가 중국 기업들의 좀 확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장에서도 태양광 업체, 특히 OCI에 대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중국 역시 이런 동향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 트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최인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중국의 태양광 관련주 통웨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웨이 혹은 통위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농업과 신재생 에너지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서요. 약 10년 동안 급성장을 이뤄갔는데요. 이 통웨이 강점 체크해 보니까 이 태양광에 필요한 재료부터 셀 그리고 발전소까지 모두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도 싸죠. 그리고 또 전기료도 저렴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통위는
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기업 비교를 해볼까요?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 비교 통위 시가총액이 일단 32조 9천억 원 집계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이 7조 원대, 그리고 솔라에지 테크놀로지가 16조 원이 보여집니다. 지난해 3, 4분기 기준이고요. 시가총액 대비 매출을 살펴보게 된다면 한화솔루션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시가총액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매출은 한화솔루션이 더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PBR은 통위가 7.42배, 한화솔루션이 1.25배, 그리고 솔라에지 테크놀로지가 13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한화솔루션이 조금 더 좀 매력을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끔씩 느끼는 거지만 저 표를 보면서 이제 PBR보다는 오히려 저런 경우에는 뭐 ROE를 보든 에비타를 보든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렇게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좀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직접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이티브로는 통위입니까? 통웨이입니까? 통웨이가 맞습니다. 통웨이. 네. 그러면 저희는 통웨이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실적 추이가 어떤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간 매출액이 약 376억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37억 위안으로 6,500억 수준이고, 그리고 순이익은 26억 위안으로 4,600억 수준인데요. 매우 마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각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시자면은 태양전지 모듈, 그리고 폴리실리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산업 부문이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4년간 매출액의 연간 성장률이 각각 사업 부문별로 48%, 36%, 그리고 130%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 부분의 성장성들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만 OCI도 그렇고 이 기업들도 그렇고 태양광 업체들 하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는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친환경 사업이 넓어지고 커질 거라는 건 아는데 이제 실리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도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도 있는데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치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고객사와의 그리고 수요 공급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통웨이란 기업 자체가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매우 이제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패널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이제 제조 원가 경쟁이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낮은 전기료와 인건비 그리고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의 구성 요소가 약 50%가 전기 요금인데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는 타 국가 대비 낮은 산업 전기 요금과 그리고 인건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통웨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뛰면서 국내 OCI나 아니면 기타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이 글로벌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중국 이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 신장 지역에 폴리실리콘 공장 폭발이 발생하였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남부지방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작년 중국 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해 5월 이제 58위안에서 102위안까지 약 2배 가량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기실리콘, 진코솔라 그리고 트리나솔라 같이 중국 유수의 태양광 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안정적인 수요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과 생산 설비 증설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증설을 지금까지 작년에 많이 늘려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증설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이제 향후 5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1월 발표된 14차 5개년 기획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이제 태양광과 이제 풍력에 대한 캐파를 그만큼 늘릴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통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폴리실리콘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더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5년간 약 이제 지금 현 수준에서 한 4배 가까이 증설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증설 부담 감소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증설 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융기 실리콘이나 진코솔라 같이 중국 내 유수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꾸준히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증설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도 가동률이 떨어질 일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국 어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봤고 국내에서는 통위 그리고 네이티브로는 통웨이라고 부르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